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부근의 한 도시 빈민촌. 이곳을 찾는 발길이 있다. 피부색도 눈빛도 다른 그녀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 궁벽한 시대를 찾는 동양의 여인은 누구일까? 아는 이를 만나자 그녀는 반가움에 몸짓을 한다. 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도록 지어진 허름한 집.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마치 엄마처럼 꼼꼼하게 집안을 둘러본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녀는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집주인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힘든 현실에 대해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자신의 고통조차 소리내어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들. 바로 이들 농아들에게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는 이. 그녀가 바로 케냐 농아들의 마마 임금이다. 그녀의 일상은 늘 찾아감의 연속이다. 오늘 그녀가 찾은 이곳 역시 도시 빈민지역.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다. 그녀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라도 있었던 것일까? 갑작스런 방문에도 전혀 싫어하거나 곤란한 기색 없이 그저 반갑기만 한 얼굴들이다. 처음 그녀가 이곳을 찾았을 때 흙바닥에 겨우 바람만 피해 살던 농아들이었다. 환경이 나빠 질병도 끊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녀는 우선 이곳에 침대를 들였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결한 숙제였다. It is good when she comes to visit us because she always brings something and when we have problems she helps. She's 선생님, 근데 병 같은 게 무섭진 않으세요? 병이요? 그거 무서우면 여기 오질 말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악수하지 말라는데 악수 안 하고 이렇게 가려면 오지를 말아야죠. 농아들이 사는 곳을 다녀온 후 교회 사무실로 나왔다. 신방 다녀온 경과에 대해 얘기도 해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케냐란 낯선 땅에 농아 선교의 씨앗을 뿌린 지 10년. 그동안 임금희 씨는 선교사 7명을 키워냈다. 혼자서 애썼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동지들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 한켠에 교회에 나오는 농아들의 사진을 붙여두고 늘 보며 외운다. 요새 임금희 씨가 새롭게 정열을 쏟는 일이 하나 있다. 만나면 늘 이렇게 요란스런 인사를 주고받는 그들. 농아들과 어울려 살면서 표현이 아주 단순해졌다. 좋으면 마냥 좋고 그래서 안고 웃고 때리고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흥분이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케냐 농아들이 요새 신이 나서 열심인 것이 바로 축구다. 공을 차고 뛰면서 함성조차 제대로 터져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신이 난다. 처음엔 몇 번 안 되는 축구복 때문에 네 편 내 편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열심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경기장을 찾아 연습 중인 농아들을 격려하는 게 임금희 씨의 또 다른 일과가 됐다.
농아들이 너무 억압돼서 살잖아요. 자기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사회에 나가도 자기 감정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건전하고 또 잘하고 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케냐의 필드가 있잖아요. 임금민 씨는 생각한다. 한 번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키워주고 싶다고. 언젠가 이들이 케냐 대표팀이 돼서 정식 선수가 되는 날. 그래서 필드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는 그날을 위해 지금 그녀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눈을 뜨면서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고단했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면 그녀는 이제 농아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곳곳에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이곳에 그녀는 지금 혼자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혼자 이곳에 남아 농아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 임금미 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가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있잖아, 빅뉴스가 있어. 우리 반 담임 누군지 알아? 누군데? 있지. 잘생기고 멋진 총각 선생님이래. 젊고 잘생긴 선생님의 등장. 그것은 우리 여학생들 모두에겐 참으로 설레는 일이었다. 선생님을 보는 순간 난 내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었다. 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문영진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불렸던 선생님. 그 선생님은 우리들의 우상이었고 끊임없는 구애의 대상이었다. 나 역시 반가우면 언제나 선생님 집 앞을 서성거리곤 했다. 선생님. 아니 금이야, 너 웬일이야 이 밤에? 무슨 일 있어? 선생님, 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할 말? 무슨? 저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금이야, 그거였어? 금이야, 가자. 선생님이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응? 저는 그게 막 이성한테 받은 어떤 사랑의 표시 같은 걸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더 이렇게 막 더 사랑하게 됐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그때 심정을 물었더니 이 빗나간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인도하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선생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채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난 어느덧 고3이 됐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선생님을 다시 찾았다. 선생님, 금이야, 웬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앉아. 무슨 일인데? 대학 진로 때문에요. 어디 뭐 생각해 놓은 데라도 있어? 아니요. 저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그래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요. 대학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요. 자식. 그럼 너 사회사업과가 어떻겠니? 중1 때부터 금이 너 보아원 들으라면은 그런 과가 어울릴 것 같아. 뭐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좋고 하니까 어때? 한번 생각해 보겠니?
네. 저를 아내로만 택해준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 따른 건 없어요. 이야, 대학생 되더니 아주 많이 이뻐졌다. 언젠 안 이뻤나요, 뭐? 그래, 학교 생활은 재밌니?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숨통이 튀지? 네. 그보다 선생님, 어. 오늘은 진짜로 할 말 있어요. 뭘? 저 선생님 기억하시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고백이요. 선생님 좋아한다고 했던. 금이야. 선생님, 그때 저 장난 아니었어요. 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금이야. 선생님, 저희 외할머니가요. 저 목사님 사모되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요. 네? 나의 고백으로 마음이 움직이신 선생님은 그때부터 나를 단순히 제자가 아닌 성숙된 한 사람의 여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너 나 잠깐 보자. 선생님과 나, 예.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양가의 반대는 거셌다. 저 괜찮아요. 엄마 정말 자꾸 왜 이러세요? 얘 금이야. 아우. 신랑이 나이 많으니까 누가 보내겠어. 신랑이 뭐 나 계산해봐. 아빠 빨이다 아빠 빨. 지 선생 아이가 지 선생. 그러니까 누가 보내겠어. 그것도 또 셋째 딸이고 또 뭐 돈이 없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응? 선생님, 누가 그러더라. 안 보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선생님 정말로 미국 가실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건 어쩌면 우리 둘 다 위해서 좋은 일일지도 몰라. 나랑 있어봤자 우리 금이 항상 마음만 아팠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될 것 같지 않았어. 차라리 다행이다. 내게 등을 보이며 나가는 선생님.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다. 당시 미국이란 곳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곳도 또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남겨진 나로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나는 허전함으로 온종일 거리를 헤매다녔다. 선생님이 없는 서울을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런데 금이야.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되긴. 너 데리러 왔지. 선생님,
17년의 차이. 애틋했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곧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시장에서 산 250원짜리 한복을 입고 선생님께는 700원짜리 만년필을 예물로 드린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선생님의 아내, 아니 이제는 문 목사님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나는 그러나 목사님 뭐예요? 사모님으로서의 빨리 와요. 자질은 애당초 없었는지 모른다. 잠깐만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요. 어때요? 예쁘죠? 에이, 그건 너무 요란하잖아. 사모가 입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지. 아유, 뭐가 어때서요? 사물하고 맨날 칙칙한 옷만 입으란 법 있어요? 제가 한번 입어볼 테니까요. 어떤지 봐주세요. 아줌마! 하여튼 여자로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화려한 옷이라든가 뭐 장식, 그 액세서리라든가 금은 보석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제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었고요. 아빠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최저로 그것도 소외된 농아들하고 그렇게 삶을 사십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살았죠. 철없는 아내와 존경받는 남편. 당시 남편은 농아선교라는 불모의 땅의 개척자였다. 가장 낮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과로와 고혈압으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것이다. 내 곁에 살아있어 준 것만도 큰 축복이라 여기며 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농아들을 위해 살다 쓰러진 남편의 삶. 여지껏 남편의 일로만 여기며 살아왔던 나에게 남편의 사고는 나를 조금씩 그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굉장히 그 저를 위해서 살았어요. 저를 위한 삶을 살다가 살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인생은 이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닌데 하는 어떤 부담감 내지는 그 불안함도 있었어요. 이렇게만 살다 가선 안 된다는.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크고 규모가 작은 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됐다. 당시 목사님의 땀의 결실인 영락 농아인 교회를 보고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저 사는 거죠. 많은 아프리카의 농아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내 귓전을 아프게 울렸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언제나 가장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자신을 보내라 기도했던 남편이었다.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날 결심을 하기까지엔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반대 많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미쳤다고 그랬죠. 아이들 고2, 고3, 대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 학교 다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편찮아서 병원에서 곧장 휠체어로 모시고 떠날 정도로 상황이 위급했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반대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완강한 만류도 뿌리치고 날아온 땅 케냐. 그 어떤 힘이 임금희 씨의 가족들을 모두 이곳에 오게 한 것일까? 케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 앞에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농아들을 만나야 했고, 그들에게 이방의 낯선 여자를 두려움 없이 대하도록 다가서야 했다. Good, thank you. Asante sana. Asante sana for your pray. 하지만 정작 두려웠던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 남자들 있잖아요. 딴 데는 혼자 다니잖아요. 외국인은. 그럼 땅바닥을 못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막 하나님 나 알지요, 나 겁 많은 거 알지요, 막 울면서. 성치 않은 몸으로 휠체어에 실려왔던 남편 문 목사를 간호하고 농아들을 선교하는 일에 온 식구가 매달렸다. 케냐에 도착해서 처음 살았던 집은 심한 교통사고 지역으로 사람들의 죽음을 매일 목격해야 하는 끔찍한 곳이었다. 문을 열어보면 간혹 아이들은 숨어서 울고 있었다. 엄마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아이들은 외로움과 문화적인 충격에 충분히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잠시 회복되는가 싶었던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케냐에 온 지 1년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여보. 여보! 왜요?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남편은 떠났다. 케냐에서 지내면서 임금희 씨가 자주 찾는 것이 바로 남편의 묘소다. 목사로서 농아들의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다간 남편 문영진 목사는 이곳 선교사 묘지에 잠들어 있다. 외로울 때면 일상처럼 언제나 찾게 되는 이곳에 오면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었던 남편의 체온이 느껴져서일까. 이곳에서 그녀는 외롭지 않다.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중단했던 공부를 위해 아이들도 모두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임금희 씨만은 아무도 없는 케냐를 떠나지 못하고 농아들 곁에 남았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농아들과 산 나에게 갑작스럽게 유방암이라는 병마가 찾아왔다. Okay, first we're going to take you to pre-op, and there we're going to prepare you for surgery. 이 소식이 전 세계 각지의 교인들에게 전해졌고 미국에 있는 한 병원에선 나를 무상으로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기로 했다. 아프리카 농아 선교를 위해 혼자 애쓰다 병마를 얻은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된 계기가 됐다. 엄마 많이 아프지? 엄마 금방 나을 거예요. 내 나이 47. 아직은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나이였다. 절그된 한쪽 가슴을 만지는 순간 나는 내 안의 여성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보다는 삶의 또 다른 욕구를 느꼈다. 제 흉터장이 굉장히 흉해요. 부위도 크지만 이렇게 그 케로이드 체질이라 해가지고 늘어나서 굉장히 흉한데 제 마음속에 하루는 내가 이 모습을 내 스스로 보고 어느 날 내가 어쩌면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케냐에 돌아가서 어느 날 내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죽음을 참으면 안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삶에 대한 더 열정이 생겼어요.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열정이 생기는 거죠. 오랜만에 임금희 씨가 한국을 찾았다.
떠날 때와는 모든 것이 변해버린 한국. 이번 귀국행은 딸의 조산 소식을 듣고 달려온 터였다. 엄마 왔네.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왔네. 엄미야. 엄마 애기 낳았잖아. 엄마 동생 낳았잖아. 엄미야. 팔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다 빠졌다 이제. 배는 어때? 배는 어때? 배는 아직도 그대로. 배는 그대로야? 너무 덥지 않니 방이? 괜찮아. 애기 와서 좋아? 할머니랑 애기 보러 가자 우리. 응? 애기 보러 갈까? 우리 애기 예뻐? 우리 애기 몇 킬로인지 알아? 몰라? 오늘 침대 옮겼다. 어미야. 어제 저쪽에 있었는데 그지? 아 이뻐라. 다행히 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아 그녀에게 두 번째 손주를 안겨주는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깨우고 그래 이게 뭐야? 자기 손톱으로 뭐 긁었나 보다. 피곤하대. 애기야. 자식들보다 농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그녀인데 이런 행복감은 덤으로 얻어진 것만 같다. 베이비 너무 예쁘지 언니야. 짧은 일정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야. 아이고 반갑다 얘. 야, 잘 지냈냐? 그래. 아이고. 그래. 그녀의 가장 오랜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왔다 갔다 세월의 강을 넘어 훌쩍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마주한 친구들. 케냐로 떠날 때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얘가 이들이었다. 그럴 줄은 몰랐잖아. 근데 결국 그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지. 우리 얘가 나중에 이용당했다고. 우리가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우리는 순수하게 참 정말 뭐 봉사다 뭐 해가지고 고아원 가서 했는데 얘는 선생님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야. 야 사람이 과거는 말하는 게 아니다. 과거가 있으면 현진이가 이제 그대로야. 근데 그 성격.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친구가 이제 케냐 농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서 자신들 앞에 다시 섰다.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며 친구들이 오늘 의미 있는 선물 하나를 하기로 했다. 정말 이거 얘 이런 거 사주면 신랑까지 구해라. 그래 어떻게 이거 구해 자신이 야 그건 알아서 구해. 아니 구해만 줘 그건 자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사주려면 신랑까지 구해주고 나 혼자 이거 입을겠니? 아유 안 되겠다. 그가 맨날 지가 다 이렇게 알아본다 그러고 지가 다 먼저 한번 보고. 아니 이런 거 이수 이런 게 아주 전통 한국적이면서도 화려한. 아 받을 거야. 머리 한국적으로 이제 머리 하고 제대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편안한 수다를 풀어놓은 임금희 씨가 남편 생각에 영락 농아인 교회를 찾았다. 생전에 남편 문영진 목사가 뿌리고 간 씨앗이 결실을 맺은 곳 중 한 곳이고 또 이곳은 자신이 신혼의 보금자리를 틀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남편과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 남겨져 있을까? 아유 사모님. 웬일이야? 언제 온 거야? 지난 11월에 임금희 씨를 반기는 이들은 옛날 문 목사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다. 그 사랑으로 지금껏 잘 살고 있다는 이들을 보고 그녀는 생각한다. 도대체 목사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되길래 저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것일까? 아이들 잘 많이 컸어. 얼마나 컸어. 보고 싶다고 말해.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다고. 옛날에는 뭐 너무 화려하게 야하게 뭐 말강량처럼 살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주물럭 만들어서 이렇게 선한 양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주 외로운 외지에다 갖다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랬다. 임금이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변하게 만든 일은 바로 남편 문 목사가 아니었던가.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농아들을 위해 사는 인생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다행히 영락 농아인 교회에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남편은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의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그럼 언제 또 오셔요? 또 언제 얼굴 볼 수 있어요? 17일 가요? 17일. 난 이제 애기 끝났어. 한국에서 누가 뭐 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일 없으면 이제 올 일이 없어. 이제 대신 오세요. 헤어짐의 자리에서 임금희 씨를 보내는 이들의 마음은 옛날 문 목사를 떠나보낼 때처럼 서운하고 아쉬운 모양이다. 이곳을 또 언제나 찾게 될지. 그녀 역시 이번에 케냐로 돌아가면 다시 올 날을 기약할 수 없어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다. 왜 말랐어 엄마 좀? 어? 말랐어. 많이 아팠어. 얼굴도 눈이 아프다 안 간다래. 꿀 들어갔고 엄마 이거 맛있더라고. 나이 많은 선생님과 결혼을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또 농아 선교를 한다고 케냐로 떠난다고 했을 때부터 임금희 씨는 어머니의 가슴을 까맣게 태운 딸이었다. 그런 그녀가 혼자 사는 어머니를 위해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엄마 이거 심심할 때 먹으라고. 내가 심심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근데 17일 간다며. 엄마 왔다 갔잖아. 갔다 오네 그래. 맨날 갔다 오는데 왜 그래 또? 갔다 오네 그래. 와서 다 봐놓고 그래 잘 지내는 거. 여와이도 뭐여. 어? 여와이라 가니까. 잘 지내는데 왜 안 그래? 보낼 수도 없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부스 그런 거 보니까 갔다 왔는 게 더는 못한 것 같아. 아 왜 잘 지내는데? 벌써부터 눈물바람을 하는 어머니를 애써 외면하려 임금희 씨는 딴전을 피운다. 언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또 선물 사오고요. 마음에는 시집 가면 좋겠어. 그래 시집 가서 신랑하고 같이 하면 좋겠어. 지금도 시집 가면 좋겠어. 그럼 마음이 좀 놓이겠어. 그런데 그저 남편 사랑받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평범한 여자가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맛보며 살아주길 어머니는 바랬었는데 그 마음을 아는 딸이기에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시리다. 언니가 생각나? 삼촌도 좀 빡. 이제 다시 케냐로 돌아가기 위해 그녀가 채비를 한다. 안동에 계신 이종문 목사가 케냐에 있는 농아들에게 주라고 선물로 보내온 옷가지들을 챙기며 그녀는 고맙고 기쁘다. 어미가 이거 껍질만 빼줘. 할머니가 할게. 요거만 빼줘. 우리 농아들이 제가 외국 가면은 엄마 기다리듯이 기다려요. 그리고 갔다 오면 엄마 오는 거 이렇게 왜 외국 갔다 오면 엄마들이 선물 사오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혹시 선물하고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약 한 달간의 외도를 마치고 케냐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나왔다. 몸을 푼 딸은 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엔 손녀와 사위가 배웅을 나왔다.
10년 전 떠날 때 그렇게 훌쩍 떠났듯이 이번 케냐 행도 미련 없이 돌아서는 그녀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많이 기다린 눈치다. 임금희 씨나 농아들이나 모두 반가운 표정들을 감추지 못한다. 열몇 시간의 비행으로 고단할 텐데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몸을 움직인다. 예배 준비를 위해 빵집에서 빵을 사고 슈퍼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산 후 그녀는 교회에 도착했다. 전에는 케냐를 떠나고 싶어 도망을 간 적도 있는데 이젠 돌아와야지만 숨통이 트일 정도다. 예배 준비를 하는 그녀는 어느새 콧노래까지 부르고 그녀가 이곳에 와서 한 일 중 가장 뿌듯한 일이 바로 사람을 키운 일이다. 그녀가 키운 농아들은 이제 각지로 나가 또 다른 농아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진짜 길거리에서 껌 팔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컴퓨터를 만질 때까지 이 모든 일들 스스로 그려서 이렇게 할 때까지 또 이런 거 물건 사오면 받잖아요. 싹 들어와가지고 일을 그냥 누가 뭐 시키지도 않고 자기들 다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저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저들이 또 나를 위해서 오히려 저를 돕고 있거든요. 더 이상의 기쁨이 제가 어딨어요. 다음 날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농아들이 속속 교회에 도착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좋지 않은 얘기를 전해 들었다. 말을 하는 케냐 교인들이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위해 나가달라는 것이다. 영문도 모르는 채 농아들은 불안한 표정들이다. 임금희 씨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들은 완강했다. 결국 농아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될 수 없이 작은 공간으로 옮겨 예배를 보기로 했지만 임금희 씨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다. 교회 내에서도 무시당하고 서름받는 농아들의 현실이 아프게 전해져 오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무력하게만 느껴진다. 임금희 씨가 예배를 마치고 달려온 곳은 나이로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기텐겔라. 이곳에서 며칠 전부터 다녀가라는 연락을 몇 차례 지어왔다. Even I'm so good, no? So hungry. I expecting this food, but sorry. 기텐겔라에는 그녀와 같은 교단에 있는 사이먼 장로가 살고 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임금희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가끔 초대해 맛있는 현지 음식도 먹여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고마운 친구다. They are out. Out to where? Oh, Sienna, they are coming. 이번엔 그녀에게 커다란 타조알을 선물로 주었다. Asante sana. You need some more? No, it's better. You want? Yes. More? Yes. Okay, next time when Why I go. not? Because it will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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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problem. No problem. It's like a stone. Yeah, like so. Is it? Yeah.
식사를 마치고 임금희 씨와 사이먼 장로 가족들은 빈터로 나왔다. 아직은 황량한 이곳은 바로 케냐 정부로부터 얻은 5에이커의 귀한 땅이다. 이곳에 학교도 짓고 농아들을 위한 직업 재활 학교도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정부에서 이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희 씨는 걱정이다. 원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직업 재활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농아들의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많은 계획을 지금 공공소도 계획하고 있고 많은 계획이 있는데 저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후원 하나 변변이 없지만 언젠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는다. 농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거리에서 나무를 깎던 농아가 최근에 작은 목공소 하나를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작은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어 농아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금희 씨에겐 대단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농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그녀의 질문이 많아진다. 농아들도 할 수 있다는 주인의식, 그 정신력을 심어주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맨날 제가 돈으로 밥값을 주고 집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할 수 있으면 기술 있으면 취직을 시켜야 되고 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자기 공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공장으로 좀 이렇게 농아들을 취직해서 할 수 있도록 불리는 일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자립이 되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죠. 현재 그녀는 나이로비에서 갈빗집을 하는 한국 교포의 집에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다. 선교하러 와서 어찌 세 끼 다 찾아 먹을 수 있겠냐는 임금희 씨. 혼자 먹는 밥에 이력이 붙을 때도 됐건만 언제나 이 시간은 고역이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3년이 넘어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정작 그녀 자신은 병과 죽음에 대해 태평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요. 몸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병을 자꾸 생각하면 병이 나를 이렇게 조여올 것 같고 내가 병을 무시해버리면 그냥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죽고 살고 별로 겁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나이로비의 어둠이 찾아왔다. 이 시간 그녀가 또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한다. 시내 버스 정류장 부근. 농아들은 이곳에서 껌을 팔거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린다. 그녀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소연을 풀어놓는 농아들. 그들에게 임금희 씨는 자신들을 보듬어주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 자신을 채우기보다는 농아들을 위해 비우는 삶을 선택한 선교사 임금희 씨. 그녀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왜 자신이 이곳 케냐의 농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를.